82페이지의 요 탄단지의 기본 내용은 우리가 했던 것 같고, 그쵸? 여러분,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탄수화물이? 야, 난리 났네. 여러분, 단위체가 뭐예요?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게 모여서 탄수화물도 되고 단백질도 되고,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알갱이는? 환장하겠네. 여러분, 여기가 단백질이고 여기가 지질이고, 탄수화물 이거 지질 핵산이구나. 여기가 핵산이고, 이게 다 우리 몸에 있는 무엇들이에요? 쟤네가 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앞에 좀 봐. 얘네가 다 우리 몸에 있는 무엇들. 장기요? 네 몸 안에 단백질이라는 장기가 있어. 어디서 개소리야. 아, 뭐 장기야. 야, 내장도 아니고 장기는 뭐냐. 아, 정말 내가 정말 창피해서. 야, 이건 우리 몸에 있는 탄소 화합물들의 종류를 나타낸 거잖아요. 여러분, 탄소 화합물이면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달라붙은 걸 탄소 화합물이라 하잖아요. 얘네 다 탄소 화합물인데 우리 몸에 있는 탄소 화합물들 아닙니까? 정신들 안 차려? 여러분, 이 중에서도 그러면 얘네는 탄소 화합물들, 크기가 대빵 큰 애들이에요. 분자 크기가 엄청 크다고요. 이렇게 큰 분자는 한 방에 안 만들어져요. 작은 분자를 먼저 만든 다음 연결해서 엄청 큰 탄소 화합물들을 만드는 거야. 그럼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어떤 알갱이들을 모아야 단백질이 돼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야. 네, 아미노산. 여러분, 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알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원소와 단위체를 헷갈리시면 안 돼.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게 원소고요. 그 원소들이 모여서 좀 작은 분자가 된 게 단위체고, 단위체가 또 모여서 엄청 큰 분자가 된 게 얘네 탄소 화합물들이에요. 이걸 구분해야죠. 이해했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게 여러분, 단위체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이것도 지금 미쳤다.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다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뭐요? 아미노산. 제발, 아미노산.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 뭐?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탄수화물의 기본, 너무한 거 아니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단당류 혹은 포도당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단당류 혹은 포도당. 학습지에 있는 대로 외우시라고. 이럴 거야 정말? 어? 여러분, 내가 지질의 단위체까지는 안 외워도 더 좋으니, 뭐 지질의 단위체까지는 안 외워도 좋으니 최소한 이 세 개는 외워야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위체들이 연결돼서 엄청 커진 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같은 애들인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얘네 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웠던 거잖아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 만든 애들이에요. 우리 몸에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그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죠? 그게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은 단위체 이름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될 때 결합하는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펩타이드인데, 요 펩타이드 결합할 때 한 아미노산 그 다음 아미노산 쫙 연결되면서 이 사이에서 뭐가 한 분자 나오죠. 뭐 빠져나와요? 물 한 분자 빠졌던 거 기억해요? 펩타이드 결합할 때마다 물이 한 분자씩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연결할 때 물이 하나 빠져나오거든요. 이미 연결된 펩타이드 결합을 끊고 싶으면 물 한 분자를 다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아미노산 10개 있어요. 아미노산 10개. 자, 이거 전부 연결해갖고 단백질 만들고 싶어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해야 돼요?
9개 해야 돼요. 그죠? 물 몇 분자 나와요? 9분자 나와요. 여기 1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연결된 어떤 사슬이 있어요. 자, 이거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물 몇 분자 필요해요? 9개 있어요. 왜? 펩타이드 결합을 9개 했으니까 물 분자 9개를 도로 넣어줘야 얘가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하나당 물 분자 하나를 집어 넣어줘야 결합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아미노산 여러 개를 연결해요.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아미노산들 여러 개 연결돼서 긴 사슬 모양이 된 걸 뭐라고 불렀어요? 폴리펩타이드. 왜?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로 연결됐잖아. 여러 개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앞에 폴리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폴리펩타이드. 그럼 폴리펩타이드까지 되면 이게 단백질이에요? 폴리펩타이드까지 오면 단백질이 된 거야? 아니잖아요. 단백질은 이 폴리펩타이드로 뭘 더해야 단백질이 돼요? 에? 야, 사슬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단백질이냐? 아니잖아요. 폴리펩타이드들이 꼬이고 겹쳐져서 지들끼리 무엇을 형성해야 단백질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 단백질이 돼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단백질의 입체 구조예요. 근데 그럼 이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입체 구조인데 이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결국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입체 구조가 결정되면 단백질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개수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입체 구조가 나중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혹은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아미노산에 양쪽에 기 2개 있었죠. 무슨 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카복실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카복실기가 화학식으로 COOH. 다시 카복실기는 COOH. 아미노기는 어떻게 생겼더라? 아미노기는 NH2.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COOH가 카복실기, NH2가 아미노기. 여기 R로 표현된 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곁사슬? 저 R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된다. 그래서 곁사슬은 총 몇 개 있다 우리 몸에? 20개. 그래야 아미노산도 20종류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분자 구조를 그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카복실기가 COOH고 아미노기가 NH2고 R은 곁사슬이다. 여기까지는 외워야 된다니까요. 알겠어? 여러분, 케라틴, 그 다음 마이오신과 액틴, 헤모글로빈. 이 중에 헤모글로빈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백질 이름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이에요. 우리 몸에 단백질 종류 겁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단백질이 무엇과 무엇의 주성분이더라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질인데 그거 말고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그래서 일단 효소와 호르몬 이름은 대부분 단백질이고요. 뭐 아밀레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펩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부분 단백질이고 그 외에 케라틴,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여기 콜라겐 이런 것들 중에 헤모글로빈이 얘가 단백질로 만들어진 애다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헤모글로빈 어디 들었어요? 그죠? 적혈구. 근데 적혈구는 우리의 피 속에 있잖아요. 피 속에서 적혈구가 뭘 하지? 세포를 왜 운반해? 뭘 운반해? 산소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죠.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인데 얘가 산소 운반하는 역할이니까. 이해했냐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거 다 단백질의 한 종류구나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
단백질이 아닌 애들을 가끔 하나씩 껴 넣어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자, 단백질이 아닌 거 한번 제가 몇 개 적어 보겠습니다. 셀룰로스, 녹말. 얘네들은 둘 다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에 속해요. 얘네 둘, 특히 이 두 개를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선 기역, 케라틴, 헤모글로빈,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따구로 하나씩 껴든단 말이에요. 얘네가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이 그지 깽깽아! 알겠어? 이 외에 교과서에 다른 단백질의 예시가 나와 있는 경우는 싹 다 외우셔야 돼요. 학습지든 교과서든. 많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학반응 촉진, 이거 효소의 주성분인데 알죠? 우리 몸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다 단백질이라고 했고, 좀 앞에 좀 봐라 이 그지 깽깽아. 그 다음 여기 항체의 주성분이라서 우리 몸의 방어,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면역작용에 관여한다. 기억나? 병 안 걸리게 해주는 것도 다 단백질의 역할이라 그랬어. 알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핵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인산당염기 알죠? 인산당염기가 몇 대 몇 대, 인상이래. 인산. 몇 대 몇 대 몇? 1대1대1 잊지 마세요. 하나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인산당염기 개수비 바꿔서 함정으로 잘 나와요. 막 3대1대1 이렇게. 1대1대1이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죠. 맞습니까? 또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고. 자, 위쪽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래쪽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결합은 정확하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당과 이 동그라미 뭐예요? 인산 사이에. 당과 인산 사이에 무슨 결합? 이거 무슨 결합? 우리 결합이라고 딸랑 2개밖에 안 돼. 펩타이드는 무조건 누구끼리만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끼리만 하는 거고요.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 또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와 다음번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긴 사슬이 되잖아요. 이 긴 사슬 이름이 뭐? 저 긴 사슬 이름 뭐? 정말 저 긴 사슬의 이름 뭐? 응?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연결된 거잖아. 그리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여기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또 결합시켜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을 연결시켜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합? 지금 누구랑 누가 결합하고요?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 여러분, 한 뉴클레오타이드와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만들 때는 공유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또 연결할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염기와 염기 사이에 무슨 결합? 이건 이름만 알아둬도 된다고 그랬죠. 수소결합. 이거 공유결합이다, 이온결합 아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놔라. 공유랑 이온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수소결합. 기억나? 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마주본 다음에 이게 꽈배기처럼 뺑글뺑글 꼬이면 이게 DNA. 이런 걸 이중나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DNA 이중나선의 바깥쪽 골격에는 뭐가 있고? 인산과 당이 있고, 안쪽 골격에는 누가? 염기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났어요? 여기까지? 자, DNA와 RNA의 공통점 1.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 그 다음 인산이 똑같다. 반면 차이점, DNA랑 RNA는 뭐가 다르죠? 당이 다른데 DNA 당 이름이 뭐지? 디옥시라이보스. RNA 당 이름은 라이보스. 그 다음 염기도 좀 다르죠? DNA 염기
ATCG. RNA 염기 AUCG. 기억나시죠? 그 다음 역할도 달라요. DNA 뭐 해요? 아이 전사까지 아직 몰라도 되지. DNA의 역할 유전정보 저장. RNA의 역할은 유전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까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DNA의 모양은 우리가 무슨 모양이라고 표현해요? DNA의 모양은 이중나선. 근데 RNA는 이렇게 한 가닥짜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단일가닥.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기까지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모두 몇 종류?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모두 몇 종류? 63. 뭔 헛소리야.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여러분 20종류는요. 아미노산이 20종류고요. 헥산 뉴클레오타이드가 왜 4종류예요?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총 몇 종류야? 8종류죠. 여러분, 아 진짜! 아니 영혼을 어디다 갖다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DNA의 인산당염기 해가지고 DNA의 인산당염기 해가지고 A, T, C, G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 있잖아요. DNA에만. RNA에도 뉴클레오타이드 해서 여기에 A, U, C, G 이렇게 4종류 있잖아요. DNA에 요 A 달린 애랑 RNA에 A 달린 애랑 요 뉴클레오타이드 2개가 같은 거예요? 안 같아요. 왜? 당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쟤는 디옥시라이보스, 쟤는 라이보스. 그죠? 당이 달라요. DNA에 요 A 달린 뉴클레오타이드하고 RNA에 A 달린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DNA에만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에도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총 다 하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A 붙었다고 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헥산의 염기는 모두 몇 종류냐 그랬어요. 헥산의 염기. 그럼 헥산의 염기는 5종류. A, T, C, G, U. 그죠? 염기만 놓고 보면 5종류가 맞죠. 제가 헥산이라 그랬으니까 헥산이면 DNA, RNA 합쳐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냐 그랬으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냐 그랬으면 그건 4종류가 맞죠. DNA에만은 4종류가 맞죠. 이해했어요? DNA의 염기 몇 종류냐 그랬으면 그것도 4종류. A, T, C, G.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헥산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때랑 DNA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왜? 헥산이라 그러면 DNA에 RNA까지 합친 말이니까. 문제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DNA와 단백질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DNA와 단백질은 모두 단위체를 모아 더 크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모아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모아 더 크게 만들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럼 얘네는 둘 다 단백질과 DNA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체의 개수와 그러니까 단위체의 개수와 이 단백질이나 단백질이나 DNA처럼 이제 큰 분자가 된 이 개수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단위체가 개수가 적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과 DNA 개수는 많아요. 그쵸?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단백질은 아미노산 20종류밖에 안 돼요. 그치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수천 가지가 된다고요. DNA도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로 염기서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단위체 수는 적지만 이 단위체들을 그렇지 얘네들의 개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 아주 많은 분자들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덩어리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들 좀 차려요. 이 왼수들아. 그리고 요 인산당 염기 중에 DNA의 역할은 유전 정보의 저장인데
인산당 염기 중에 정확히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라고 그랬죠? 인산이에요? 당이에요? 염기예요? 염기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그냥 염기가 아니죠. 염기 서열.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 맨 끝에 보시면 DNA에 유전 정보는 DNA에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염기도 아니고 염기 서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이 염기 서열이 다르면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거 알죠? A는 무조건 G하고만, C는 무조건 A는 무조건 T하고만, C는 무조건 G하고만,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결합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결합의 종류는 수소 결합인데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쪽 가닥 염기 서열을 무조건 알 수 있는 구조였죠. 얘네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더 만약에 자세하게 나오는 학교들은 보통 이 정도까지가 기본인데 더 자세하게 나오는 학교들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A와 T 사이에는 점선이 지금 2쌍 그려져 있는데 C와 G 사이에는 3쌍 그려져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수소 결합이 강하다? AT야 CG야? 얘는 2쌍 결합이고 쟤는 3쌍 결합인데? CG 쪽이 좀 더 강한 수소 결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공유 결합이 아니니까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합을 좀 더 많이 할수록 결합력이 조금 더 센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와 T 사이의 결합력하고 C와 G 사이의 결합력이 조금 달라요. 같은 수소 결합이지만.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정신들 차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314번처럼 이렇게 써놓고선 반대쪽 가닥 염기서열 쓰시오. 혹은 얘가 RNA로 전사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반대쪽 가닥 염기서열 쓰거나 염기서열 가운데 몇 개 비워놓고 여기 들어갈 서열 쓰시오. 그럼 무조건 상보적인 데 쓰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320번처럼 이런 그림을 줘요. 이런 그림을 줘놓고 일단 누가 봐도 얘가 DNA 아닙니까? 두 가닥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 가닥이니까 누가 봐도 얘가 RNA잖아요. 이 중에 DNA에는 없고 RNA에만 있는 그림 있나요? DNA에는 없고 RNA에만 있는 그림? 이 디귿이 DNA에는 없고 RNA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얘가 무조건 누구예요? 유라실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G랑 마주보고 있는 이 리을이 무조건 C일 테고. 그럼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찾는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퍼센트로 나오면 요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DNA예요.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 1번 가닥의 아데닌과 타이닌 비율의 합이 60%, 2번 가닥의 구아닌의 비율이 30%래요. 정신 안 차릴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마주보는 두 가닥은 항상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가닥 기준으로 A랑 누구는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하고 T는 무조건 개수가 같아야 하고 C랑 G는 또 무조건 개수가 같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2번 가닥의 구아닌이 전체의 30%래요. 그럼 1번 가닥에는 누가 전체의 30%겠어요? C가 전체의 30%란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1번 가닥에 아데닌하고 타이민 합쳐서 60%예요. 1번 가닥에. 그리고 C가 30%겠죠? 2번 가닥엔 G가 30%니까 그럼 나머지 10%가 누구예요? G가 1번 가닥의 10%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2번 가닥은 G가 30%, C가 10%가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양쪽 똑같이 4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는가요?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 봐요, 요 봐. 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구분할 수 있죠?
여기까지. 야, 왜 나랑 같이 말하는 거야? 어? 도체, 반도체, 부도체의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얘네들의 가장 큰, 도체는 전기 잘 통하고 부도체는 안 통하고 반도체는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왜?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냐, 아예 안 통하냐? 규소의 차이 때문이라고? 전기가 아예 잘 통하냐, 아예 안 통하냐, 아니면 통했다 안 통했다냐? 누구 때문이에요, 정확히?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많냐, 거의 없냐, 아니면 중간 정도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자, 그리고 부도체래. 반도체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게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압력이 셀 때 통하고 약할 때 안 통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빛이 있을 때는 통하고 없을 때 안 통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조건은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빛의 유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류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으면 반도체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순수 반도체에 우리 뭐하고 뭐 배웠어요? 아, 그거는 불순물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 바로 자연에서 얻은 거.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 딱 2개 배웠잖아요. 여러분, 반도체는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14조. 다 14족 아니에요. 도체는 금속에 속하는 애들, 부도체는 비금속에 속하는 애들, 그럼 반도체는 준금속에 속하는 애들인데 그 중에 2개 누구랑 누구? 규소와 탄소는 완전 도체예요. 탄소는 완전 도체야. 그래서 반도체가 다 14족이 아니에요. 아, 14족 맞구나. 규소, 저마늄. 맞네. 아, 미안. 반도체가 다 14족 맞아요. 근데 14족인데 탄소는 아니에요. 탄소는 완전 도체고요. 규소랑 저마늄. 알겠어요? 규소랑 저마늄. 2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가 반도체예요. 자, 다시 순수 반도체의 누구? 순수 반도체의 누구? 규소와 저마늄. 근데 이 순수 반도체는 사실 전기가 통할 때도 되게 잘 통하진 않는다. 통할 때도 잘 통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살짝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전기 통할 때 잘 통하게 할 수 있어.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돼. 그 불순물 반도체 2종류가 다시 있는 거잖아요. 뭐하고 뭐? 그게, 그러니까 이는 집어넣는 불순물의 종류인 거고, 불순물 반도체에 다시 2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N형 P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순수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진다. OX. 순수 반도체는 왜 X죠? 왜 X죠? 잘 안 통해서. 근데 이게 잘 통하진 않아도 어쨌든 통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하는 걸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맞는 말로 우리가 봐요. 통합과학에서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순수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가 딱 가운데에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기가 그래도 되게 잘 통하진 않지만 어쨌든 통하긴 통할 때가 있으니까 도체 부도체의 중간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표현을 해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 전기 통할 때 좀 더 잘 통하게 하려고 이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드는 것이고요. 불순물 반도체가 2종류잖아요. N형하고 P형. 자, 여러분, N형은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불순물을 도핑하는 거죠? 5개짜리. P형은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불순물을 도핑하는 거였어요. 요 불순물 집어넣는 걸 우리가 도핑한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맞죠? 봐요.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 불순물을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죠? 자유전자가 하나 남으면서 얘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줘요. 맞습니까?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딱 도핑하면 뭐가 남아요? 그 구멍을 뭐라고 불러줘? 이 빈자리를? 아, 빈자리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 양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 학교 교과서에는 전공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양공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전공으로 나와 있는 학교는 전공으로 외우세요. 근데 보통 요즘은 양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빈자리 아니면 양공 이렇게 구멍이 남는 거죠. 이 구멍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양공의 이동 방향은 N형 반도체의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다르다? 갔다. 반대.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전자니까.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거랑 양공은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공을 플러스로 쳐요. 사실 양공은 구멍이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전화를 띌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공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랑 반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플러스로 쳐줘요. 양공을. 실제로 플러스를 띄는 건 아니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내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딱 연결해줬어. 좀 봐라 이 그지 깽깽이들아. 내가 N형 반도체를 풀마에 연결했다 칩시다. 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풀에서 마로 가는 거예요? 마에서 풀로 가는 거예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헐? 여러분, N형 반도체의 전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가 본데 원래 자유전자들은 풀에서 마로 갑니까? 마에서 풀로 갑니까? 마에서 풀로 가죠.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도 그 보통의 자유전자랑 똑같아요. 걔도 어쨌든 전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보통 움직여요. 전류가 잘 흐를 때는. 그러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가겠어요? 양공은 전자랑 어떻게 움직인다고?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럼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하나씩 붙여요. 이렇게 붙여서 2개짜리를 만들면 얘 이름이 뭐가 돼요? 반도체를 하나씩 붙여서 2개짜리를 만들었어요. N 하나, P 하나. 이 이름. 반도체 2개 붙인 거 이름. 이게 다이오드죠. 아주 진짜. 반도체 하나하나 따로따로 N형, P형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치만 N형 하나, P형 하나 이렇게 붙여서 2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면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다이오드. 다이가 2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2개 붙였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다이오드. 근데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으면 다이오드를 만들면 얘는 어떤 성질이 생기죠? 이 다이오드의 특징. 얘는 뭘 해줄 수 있게 돼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아주 좋아요. 전류를 이 다이오드는 만약에 이 방향으로 풀마 연결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렸잖아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 전류 안 통해요.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우리가 이걸 무슨 작용? 땡땡 작용이라. 웬일? 기억한다. 정류작용. 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정류작용.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류작용을 한다. 다 누구의 역할을 말하는 거야? 다이오드. 일반적인 학교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창형고는 여기서 더 들어가요. 유신도 조금 자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이오드를 연결할 때요. 앞에 보셔야 됩니다. 연결할 때 내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다이오드죠? 하나씩 붙인 거. 자, 요걸 갖다가 전원에 연결하는데 어느 쪽을 플러스 극에 붙여야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 되나요? P형이 플러스 극이에요? N형이 플러스 극이에요? 어느 쪽에 갖다 연결해야 돼요? 이것까지 나와요. P형이 플러스 극, N형을 마이너스 극에 갖다 연결하면요. 여러분, 긴 게 플러스 극인 건 알죠? 이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갖다 꽂고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갖다 꽂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들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간다고요? 방향이? 마에서 풀을 향하여. 마에서 풀을 향하여. 얘네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일로 가요. 근데 N형 반도체에
P형 반도체의 양봉들은 어디로 가죠? 전자랑 반대로 가죠. 이렇게 가요. 둘이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만나면서 이 전자가 양봉으로 펄짝펄짝 뛰어가서 계속 움직여갖고 여기까지 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즉 여러분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이랑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을 해야 전류가 잘 통해요. 우리가 이걸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야 전류가 잘 흘러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혹은 순방향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순방향 전류 전압이 걸리면요 여러분 전자와 양공은 서로 요 사이에서 만나네요. 맞습니까? 자 전자와 양공이 요 가운데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붙인 데 있잖아요. 붙인 데. 얘네들이 만나는 데 있잖아요. 저기를 접합면이라 그래요. 전자와 양공이 PN 접합면을 접합면 향하여 이동해서 여기서 만나요. 이럴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다이오드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반대로 연결해요. 예를 들어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갖다 붙이고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극에 갖다 붙이고 얘를 플러스 극에 갖다 붙이면 자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들은 마에서 풀을 향하여 일로 가겠죠. 일로. 맞습니까? 양공은 반대로 일로 가겠죠. 자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여기 가운데에서 멀어지죠? 그럼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둘이 만나야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걸어주는 걸 역방향이라 그래요. 역방향 전류가 흐른다. 역방향 전압을 흘렀다. 전압을 걸었다.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어떻게 움직여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러면 전류가 안 통하는 거예요.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 극에 맞춰서 꽂아놔야 전기가 잘 통하고요. 이걸 뒤집어서 연결해버리면 전기가 안 통해요. 이런 걸 정류작용이라 합니다. 한쪽으로만 잘 흐르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잘 연결해서 전류가 흘렀더니 다이오드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전류가 잘 흐를 때 빛나는 다이오드는 특별히 이름을 뭐라고 또 붙여줬어요? 발광 다이오드. 줄여서 말하면? 진짜 때릴까 저걸? LED 달달하고 써라. LED죠. 그리고 이걸 유기물로 만들면 유기발광 다이오드. 왜? 또 줄여라. 유발다라고 줄여라.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든 유기발광 다이오드든 이름에 다이오드 자가 들어가면 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때 빛이 나면 거기에 발광자가 붙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창용고는 이 파트를 되게 자세히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가면 제가 나중에 창용고만 따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일단 요 정도는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자, 2개 붙이면 N형 하나 P형 하나에서 2개 붙이면 이름에 다이오드를 붙이고 3개 붙일 수도 있어요. P형, N형, P형 아니면 N형, P형, N형 이렇게 3개를 샌드위치처럼 붙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트랜지스터.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사실 여러분 역할 정도만 외워도 되거든요. 트랜지스터의 역할 1번 증폭작용. 작은 신호를 빵! 크게 뻥튀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2번 스위치 작용. 한 신호로 다른 쪽 그 신호를 제어한다 그래서 스위치 작용이라고 이름 정도만 외워두셔도 되는데 또 이제 창연고는 작년에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이 트랜지스터를 물리 2 수준으로 알려줬어요. 이 안에 얘네들의 역할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년처럼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것도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 학습지 확인해서. 여튼 이런 게 다 뭐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지금 여기선 해 둡시다. 이 파트는 뭐 우리가 도체는 순수하게 도체만, 부도체는 순수하게 부도체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도체랑 부도체를 합쳐서 같이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전선 같은 것만 해도 벌써 전선 안에는 도체지만
요 겉에 쌓아있는 요거는 부도체잖아요. 여러 개를 합쳐서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이제 휴대폰이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 휴대폰 같은 경우 이거 액정 같은 거 겉에 강화 유리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거. 강화 유리는 뭐에 해당해요? 부도체에 해당하지만 이 안에는 투명 전극. 내가 이렇게 하면 터치가 되는 이유가 안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극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투명 전극은 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얘를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에 뭐를 조합해서 만든 도구인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 예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와 학습지에 있는 예시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와 뭐를 조합해서 만든 도구로구나. 이런 예시 나와 있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태양전지. 여러분 태양전지가 1학기 때도 나오고 2학기 때도 나오고 이게 기출 단골인데요. 태양전지가 뭘 할 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태양광 발전할 때 쓰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그 태양광판을 쫙 깔아놓으면 태양빛 받으면 이게 전류 만들어주는, 전기 만들어주는 장치 있잖아요. 그걸 태양전지라 그래요. 근데 이 태양전지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이게 반도체예요. 우리가 P형 하나, A형 하나, N형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하고 정류작용할 때 쓰잖아요. 요 태양전지도 P형 하나, N형 하나 붙여놓고 빛 받아서 전류 흐르게 만드는 거라 얘도 반도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반도체인데 그 겉에 보호하려고 쌓아놓은 유리는 또 부도체. 이런 식으로 태양전지에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꼭 하나 기억해 둡시다. 종종 나오니까. 알겠죠? 뭐 그 외에는 별거 없네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